5단이 한미경 행정사입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교를 입학하면 어학 연수 과정이 아닌 이상 조건이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은 보통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 인증대학교라 그래서 QS 500 그리고 뭐 타임즈 100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아닌 이상은 토픽 성적에 따라서, 토픽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런 성적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뉘어져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0시간 10시간밖에 안 되고, 토픽 3급 이상 전문학사, 학사가 토픽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주당 25시간, 주말 무제한, 25에서 30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우수 인증되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당 30시간만 해도 사실상 하루 6시간 정도잖아요. 꽤 많은 시간이에요. 꽤 많은 시간이고, 심지어 주말은 무제한이니까 어쨌든 꽤 많고요.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야. 뭐 조건표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핵심은 아니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조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받고 출입국 사무소에 아르바이트 신고를 하고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일련의 과정들 중에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고, 또 내가 원하는 아르바이트 자리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사실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는 야, 현금으로 줄게, 혹은 신고 안 할게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준다고? 신고를 안 한다고? 하고서 안심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의 그 회계를 보면은 사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인건비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현금으로 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이 좀 진행이 돼서 돈 받을 때쯤에 계좌이체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불법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는 그런 거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계좌이체 한다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신고를 안 한다 그랬는데 비용 처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3.3% 프리랜서 신고를 거의 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뜻이 맞아서 시작을 했는데 맞지가 않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받으니까 좋은데 안 걸리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신고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D2 유학생 과정을 마치고 졸업생으로서 자격 변경을 할 때부터 굉장히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우선 첫 번째 발각되는 이유는 흔하진 않은데 간혹 출입국 사무소에서 통장 기록 가져와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학생인데 어떤 회사에서, 신고도 안 된 회사에서 따박 돈을 받았어요. 걸린 거죠. 사실 3.3% 소득세 신고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프리랜서 신고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심지어 신고까지 돼 있어요. 소득금액 증명원에 떼면은 사업소득으로 다 잡힙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여파가 오래 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자격을 변경했다고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도
2024년도에 마지막 학위 과정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이 소득금액 증명원 반영이 2025년도 5월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운 좋게 넘어갔어요. 운 좋게 D10으로 바꿨어요. D10으로 바꿨고, D10 과정 중에 인턴 활동도 막 했어요. 인턴 신고하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D10 총 2년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E7 비자 변경 또는 본인의 그 학사가 아니라 석사 과정 점수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 F27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간혹 출입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세요 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걸리면 계산을 해보니까 기투 기간이어서 출입국에서 시스템을 이렇게 봤더니 아르바이트 신고가 안 됐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이 떼 있다. 걸린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생각보다 D10에서 바로 E7으로 자격 변경을 했어요. 그죠? 자격 변경을 했어. 2024년도 아르바이트하고 2025년도 2월에 졸업했어. 졸업하면서 D10으로 안 가고 바로 E7으로 갔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E7이 생각보다 잘 돼서 2025년도 3월에 허가를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비자 허가일이 그 다음 연장일이 2026년 3월이에요. 그때 대부분 다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오라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자칫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24년도 아르바이트 몇 개월 한 것 때문에 지금 몇 년을 계속 피곤하고 고생하고 걱정해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말고 아르바이트를 하세요라는 게 요지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예요.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이 아르바이트 경험도 나중에 내가 발전하려는 비자 신청에 따라서 장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아르바이트 자체가 다 단순 업무다 보니까 뭐로 연결될 수 있겠어요? 한국인과의 소통, 친절, 서비스 이런 거 배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아르바이트 신고는 합법적으로 꼭 하고 진행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아르바이트 신고가 사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하려고 하는 기관에 따라서 계약서, 아르바이트 계약서가 잘 작성돼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런 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선 그리고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